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 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쌍두마차가 고장났습니다. 고장난 쌍두마차의 코스피는 1900선을 내준 뒤 1890선도 내주고 1880대까지 밀려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 만기 하루를 남겨둔 시점에서 코스닥만큼은 헐헐 날아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코스닥은 플러스를 한번 챙긴 이후에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약간 코스피의 하락폭이 커지니까 연동되는 모습이 있지만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좋다는 의미에서 코스닥도 오늘장 한마디에 넣어보았습니다. 자, 문제의 쌍두마차가 얼마나 크게 하락하면서 지수를 갉아먹고 있는지 잠시 후에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QE 축소 얘기가 다시 불이 좀 붙었었는데요. 어떤 우려가 누구의 발언 때문에 제기가 됐었는지 이슈들 뉴욕 증시 마감과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3대 지수 마감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가 0.6, 나스닥이 0.7, S&P 500이 0.6% 역시 근접하게 빠졌는데요. 자, 맨 아래쪽에 있는 S&P 500의 지수를 한번 보시겠어요? 1697.37이죠? 네, 그렇습니다. 1700선 마디 지수가 다시 깨지고 만 것이죠. 자, 지금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1일 그리고 2일 요때 1700선을 한번 돌파를 했었었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뚫은 1700을 어제 다시 깨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분봉상 보시겠는데요. 어제 장 초반부터 1700이 반납됐었고요. 이후에 오히려 낙폭이 쭉 계속 커지고 유지가 되면서 1700선은 단 한 번도 어제 개장 초에 깨진 뒤 장중에도 회복이 안 되더라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일봉상으로 조금 안 좋은 모양새로 흘러갑니다. 나중에 다시 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1선 위쪽에서 움직이다가 약간 많이 탄력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어제의 하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21선까지 걸치게 됐다는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S&P 500과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약간 불리한 상황이긴 했었지만 어제 나름대로 좁은 폭으로 계속 움직였던 뉴욕 증시에서 한 0.6% 정도 하락만 나와도 이렇게 곧바로 다우가 21선과 만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이죠.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도 지표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런 것 감안하면은 일제히 하락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표 호조 불구하고 얼마나 빠졌을까요? 독일이 1% 넘게 빠졌네요. 영국과 프랑스가 0.2 내지 0.4%. 독일 증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도 지표는 좋긴 했어요. 미국의 이제 6월달 무역 적자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라고 하는데 사상 최대 수출 기록도 올렸습니다. 무엇이 좋아졌는가? 물론 이제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더 많아졌으니까 무역 적자 폭이 줄어들었겠는데 유럽 쪽의 경기가 살아나다 보니까 유럽 쪽 수출이 잘 된 덕분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약 4년 3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자 폭이 적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이 살아나면서 미국의 무역 수지가 좋아진 것이 확인됐음에도 뉴욕도 유럽도 빠졌다는 것이죠. 자, 그럼 지표가 좋았는데 왜 빠졌는지 이제부터는 이유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바로 다시 QE 축소 우려에 불이 붙었기 때문인데요. 그 전날은 또 한 번의 연준 총재가 QE 축소 시기가 임박했다라고 했었죠. 그럴 때 뉴욕과 유럽 증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혼조세 정도를 빚었습니다. 안간힘을 썼죠. 이제 우리는 QE 축소 우려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 간밤에는 이렇게 두 분이 연타로 매파적 발언을 하자 뉴욕과 유럽 지표가 좋았는데도 아래쪽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코멘트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죠. 찰스 에반스 총재, 이 시카고 연준 총재는요, 아주 대표적인 비둘기파, 그러니까 양쪽 완화를 많이 하자 쪽에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요, 이 비둘기파 대표 주자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변심이라고 하죠. 이 같은 비둘기파 대표 인사의 변심 때문에 뉴욕이 하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연말 이전에 QE 축소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근거로는 한 하반기 정도 미국 성장률이 2.6% 정도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양쪽 완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올 연말쯤 축소 가능하겠다라고 근거를 된 것이고요.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로카트 총재인데요. 이분은 애틀랜타 연준 총재죠. 이분은 이제 앞으로 FOMC 회의가 올해까지 한 3번 정도 더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한 달을 꼽았습니다. 10월 FOMC 회의 정도에서 양쪽 완화를 줄이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10월은 벤 버네키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통화정책 회의 이후
FOMC 회의 이후 따로 잡혀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냉키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없는 10월에도 양쪽 완화 축소가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시기를 못 박은 총재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뉴욕이 어느 정도 고생을 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문제는 아시아 증시에서 그럼 누가 가장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느냐? 미국과 유럽 증시가 흔들렸었는데 오늘 니케이가 많이 빠집니다. 하락폭 보시죠. 니케이 225 지수 오늘 한 2% 가까이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중에 사실은 2.5%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었는데 2.65%까지 밀렸었다가 14,000선 그래도 지키면서 낙폭을 다시 줄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 급등세가 나오긴 했었는데 니케이도 역시 21선을 크게 뚫지 못한 채로 약간 아래쪽으로 밀리는 양상이 진행되고 있네요. 네, 이번엔 중국 상해종합지수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니케이는 낙폭이 컸는데 그나마 낙폭을 좀 줄이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상해종합지수는 그냥 보합권 정도에서 머물고 있네요. 오늘까지, 어제까지 6거래 연속 올랐었습니다. 어제도 오전장 이 시간은 이렇게 파란불이었었는데 오후장에서 플러스로 돌렸거든요. 오늘도 또 그런 흐름이 나올지 일단 낙폭이 상당히 제한적인데요. 잠시 후에 이 프로그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내일 모레는 중국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지표가 쏟아지기 때문이죠. 잠시 후에 남은 중국 일정도 체크해 보기로 하면서 우리 더 중요한 코스피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1887.89까지 밀리네요. 1880선. 와, 뭐 한 달여 만에 1900선 회복, 1920선 회복 했었지만 결국 어제 물론 생각해 보시면 1900을 겨우겨우 지켰지만 종가상으로는 이틀 전보다 약간 종가가 낮은 하락이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1880선까지 밀리고 있고요. 어제는 90선 정도에 많이 좀 움직였었는데 종가는 괜찮았었죠. 한 1% 정도 어제 종가보다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코스피 분봉 준비해봤습니다. 코스피는요. 1890선대에서 초반에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다가 이제 급격하게 조금 전부터 1880선대 완전히 진입을 했었죠. 네, 1880선 초반까지 가면서 지금 좀 중반, 후반 정도인데요. 1880까지 깨지나를 걱정해야 됐었던 때도 조금 전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수급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제 외국인이 12거래일 만에 이렇게 이 시간에도 벌써 매도를 치고 있었었는데요. 지금도 매도군요. 기관도 매도입니다. 꼭 이럴 때 어제는 그래도 기관이 좀 사줬기 때문에 종가상 1900은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다시 이제 기관이 외국인과 함께 팔다 보니까 양 매도 때문에 코스피가 이렇게 밀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개인은 이제 이 틈을 타서 1900 아래다. 시장은 다시 1900 이상 갈 거야 라는 믿음을 보이면서 일단 매수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수급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을 얼마나 팔았나요? 5,600계약 정도 팔았거든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고요. 오늘은 선물을 일단 좀 조용하게 그냥 관망세 정도로 지켜보는 것 같고요. 어제는 5,600계약 정도, 그 전날 한 4,000계약 이틀 연속 팔았었고요. 어제까지 그래도 한 1조 가까이 정도 팔았습니다. 어제 이 같은 연속적인 11일 연속 이어졌던 매수세를 끝내고 12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했었는데 자, 선물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옵션 만기가 내일인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서 어느 정도 매를 좀 미리 맞아서 물량이 많이 나온 상황인데 현물 쪽은 다시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매도가 시작됐다라는 것이 역시 수급상 조금 꼬여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앞서 좀 지적드렸다시피 7월 말부터 매수 강도가 하루 끽해봐야 1000여 개 안 되는 매수 강도가 좀 약한 모습이 안 그래도 좀 찜찜하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드디어 이제 본심을 드러냈고요. 오늘까지도 그 매도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플러스권이었었지만 지금 약간 코스피가 1880까지 밀리니까요. 코스닥도 이제 어제 종가보다 한 1포인트 정도는 아래쪽에 위치하고 맙니다. 556.08 오늘 558선도 많이 좀 건드렸거든요. 코스닥의 분봉 역시 보시면요. 자, 558선까지 올라간 포인트가 있었어요. 시가보다 약간 더 치고 나가면서 그래 코스닥이 했었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상승세가 유지가 되다가 조금 전에 다시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안타깝긴 한데요. 이러다가도 코스닥은 꼭 플러스로 마감을 하더라고요. 오늘도 마감가 역시 플러스인지 아니면 그냥 이러다가 많은지 장중의 코스닥의 흐름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옵션 만기 전이니만큼 중소형주가 몰려있는 그러니까 선물 시장과 연동성이 적은 프로그램 매매에 영향을 덜 받는 중소형주가 오늘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 자, 코스닥의 수급도 이어서 좀 보시겠는데요. 양 매도가 걸렸던 거래소와는
완전히 다르죠? 기관이 주체적으로 사고 있고요. 외국인도 거래소 쪽에는 어제부터 시작된 매도세가 이어지지만 코스닥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과 이런 어떤 기관의 매수가 코스닥에 있었었는데 개인은 좀 이 틈을 타서 팝니다만 오늘 기관이 코스닥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 1원 70전 정도 오르면서 1117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일 호주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긴 했었지만 이미 예상된 기준금리 인하였었고요. 향후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시사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어제 호주 이벤트는 별로 그렇게 큰 변수가 장중에 아니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죠.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간밤에 달러 인덱스를 잠깐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특별히 연준 총재들의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는 것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전문가들은요. 주식시장과 같은 이런 위험자산, 다우존스 지수가 21선까지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이 밀리고 있는데 달러화까지도 같이 밀리는 현상에 상당히 좀 이례적인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연준 통화정책회의, 아니죠. 연준 총재들의 어떤 발언에 상당히 좀 무덤덤한 한 시장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좀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에반스 총재라든가 로카트 총재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하다. 연준 총재 발언이 있긴 했었는데 그 인물 자체가 그렇게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에서 한 시장이 좀 무덤덤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도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요. 물론 지표가 좋았죠. 지표가 좋으면 달러가 강세를 돌아야 되는데 지표가 좋은 게 있었습니다. 무역 수지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자 규모가 적었다라는 것. 근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ISM 제조업 지수, 그렇죠? 뭐 중요한 고용 지표 이런 것들보다는 무게감이 조금 떨어지는 지표여서 달러화가 강세를 띠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간밤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주식시장과 같은 위험자산과 더불어서 이렇게 달러화까지 같이 약세를 보이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조금 전부터 1880선대 접어들면서부터 주르륵 밀리는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삼성전자 오늘 123만 원대 유지가 참 버거워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삼성전자 조금 더 보겠고요. 어제는 도시바하고 미국 이제 샌디스크하고 손잡고 반도체 공장 투자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심이 많이 위축됐었는데 점점점 날짜는 애플하고 특허 소송 최종 판정을 받을 날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이래저래 참 어렵네요. 현대차가 3%나 급락합니다. 임금 협상 결렬 소식 때문에 지금 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 역시 이맘때 되면 언제나 좀 화두가 되는 그런 이슈이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현대차만 이렇게 빠지면 좋을 텐데 기아차가 현대차와 덩달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조금 전부터. 그러면서 코스피가 아예 1880대에 자리를 깔고 앉아있기 시작했습니다. 모비스도 역시 같이 슬그머니 그럼 나도 이런 분위기이고요. 나머지 종목 더 보시죠. 자, 지금 거의 다 파란불 보셨습니다. 삼성생명 빼고는 다 마이너스였고요. 이번 역시 마찬가지인데 누가 눈에 띕니까?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어서 SK하이닉스가 밀립니다. 오늘 또 26,000원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이 거의 저가 부근입니다. 자, 삼성전자 먼저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역시 한 2% 정도 빠지면서 122만 원대에서 사실상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저가가 122만 7천 원 정도가 되는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다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판 종목 순위에다가 1위에 올려놨더라고요. 자, 이제 이전 저점이 점점점 가까이 보이시죠? 7월 초에 기록했던 122만 6천 원 종가를 오늘 다시 한번 깨게 되면 신저가 경신이 됩니다. 이 장중 말고요. 종가상 말이죠. 오늘 역시 삼성전자의 움직임 내일 옵션 만기 와 연관지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LG전자 한번 볼까요? 왜 제가 LG전자를 말씀드리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새 전략폰인 G2가 바로 오늘 밤 미국 뉴욕에서 미디어를 통해 공개가 될 거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한국 쪽에서도 판매가 시작될 텐데요. LG전자는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 특별히 수익성에 대해서 마진이 얼마나 남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G2가 뭔가 제 역할을 해준다면은 LG전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 자체가 좋아질 수도 있겠죠. 휴대폰 부문에 대해서요. LG전자가 오늘도 오르는데 LG전자는 어제도 많은 윗꼬리를 달지 않았습니다. LG전자 차트 한번 보시죠.
LG전자, 어제 그리고 그제 연속적인 반등을 줬었습니다. 최근에 거의 67,200원까지 가면서 21선을 계속 눌렸을 때는 낙폭과대가 충분히 이루어졌던 타이밍이고요. 지그재그식으로 힘을 모아가면서 약간 찰실한 매물도 소화하면서 여기까지 61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조금 61선하고 약간 만나면서 조용한 그런 흐름인데요. 내일 G2가 공개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답이 있습니다. 특별히 LG 그룹주 전체를 조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8월 6일이 어제죠. 어제 연기금이 이거 잠깐 먼저 보고 넘어가죠. 어제 외국인이 12거래 만에 이렇게 매도치기 시작했었을 때 누가 사줬는가 하면요. 외국인이 한 1,500억 정도 매도했었죠. 연기금이 얼마를 샀는가? 1,680억 정도. 외국인이 판 이상으로 어제 방어를 해줬습니다. 좀 조용하다가 1,000억대 다시 사기 시작했네? 예, 그렇습니다. 그냥 1,000억대라기보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날들보다는 가장 많은 규모를 어제 샀고요. 최근에 코스닥에는 연속적인 매수를 보이고 있는 연기금인데 그런 연기금이 어제 뭘 샀는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연기금의 전일 매매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보니까요. 자, 뭘 샀죠? 삼성전자 물론 약간 지수 방어적인 측면에서 1900 아래에서 산 거고요. 그 밖에는 LG전자, LG 디스플레이를 매수했습니다. LG그룹주가 오늘 좀 핫하게 관심받는 이유죠. 물론 이벤트도 G2 공개라는 것이 대기가 돼 있고요. LG전자는요. 최근에 계속해서 기관 수급이 좀 좋았었는데 이렇게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이 어제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오면서 LG전자 수급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투신권 매수보다 연기금의 매수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네, 이번에는 문제의 SK하이닉스 잠깐 보고요. 현대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한 3% 가까이 빠지네요. 이렇게 되면 26,650원. 차트만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3만 원 오면 팔아야지 이제 하셨던 분들 3만 원이 와야 팔 수 있을 텐데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3만 원 정도까지 오면 여러모로 해피한 분들이 계실 텐데 최근에 많아봤자 한 29,000원대 한번 찔끔 터치한 것 외에는 사실상 종가상 29,000원 안착도 별로 없었거든요. 결국 이 하단을 거의 슬금슬금 계속 낮추고 있죠? 그래, 아니야, 좀 들고 갈 거야 하더라도 26,000원대가 자꾸 열리고 있다는 거 안 좋아 보입니다. 언뜻 그냥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더라도 이게 이렇게 갈 차트로는 아마 안 보일 것 같아요. 계속 지금 21선에 약간 이런 눌리는 차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운봉들이 출현하기 때문이죠. 자, 이번엔 문제 현대차 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하락이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동반 약세 때문에 시작이 됐었었는데 현대차의 낙폭이 가장 크죠. 3% 넘는 하락입니다. 차트 곧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뭐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 이 정도 3% 정도 빠지는 거로는 여유 만만일 텐데요. 자, 그렇지만 최근에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있긴 했었습니다. 아주 추가로 슈팅이 나오진 않았었고요. 8월 들어서 약간 주춤했던 경향이 눈에 띄는 가운데 오늘 3% 정도 하락하면서 21선 정도에 와 닿고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노사협상 결렬 때문에 파업이 초읽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사도 된다 그래요. 지금까지 많이 올라오면서 사실 마땅하게 싼 가격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분들 오늘 21선 정도 지금 현재가에 위치한 22만 5천 원대 정도 분할 매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런 이슈로 빠지는데 왜 사라고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현대차의 수급을 잘 보시면 역시 계속해서 이어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무시무시한 힘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판매량 집계를 보면 언제나 선전하는 현대차이기 때문에 또 이제 향후에 중국 쪽에서의 증설 모멘텀도 있죠. 현대차 오늘 드디어 살 가격이 왔다라고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주 조금 나머지들 더 보겠는데요. 얼마 전에 정부가 튜닝 활성화 대책을 폈었죠. 오늘 또 한 번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해외 스본과 디젠스가 상승하고 있긴 한데 디젠스는 상가가 약간 풀렸네요. 성창 오토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테슬라 모터스의 실적 발표가 아마 오늘 밤인가 내일 밤에 미국 쪽에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테슬라 실적 앞두고 테슬라와 부품 공급 계약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지금 가격을 얼마로 해서 부품을 납품할 건가 그 협상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성창 오토텍이 오늘 상승했다가 다시 좀 하락 전환돼서 그런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현대차만 빠지면 좋은데 기아차도 같이 빠진다는 거, 삼성전자만 빠지면 좋은데 하이닉스가 같이 빠진다는 거. 오늘 전차 분위기가 상당히 어둡게 돌아갑니다. 자, 나머지 제약주 한번 보시겠는데요. 오늘 한미약품이 이슈를 뿌렸죠. 장 초반에. 자, 최근에 한미약품 2분기 어닝 쇼크가 나면서 한번 급락했던 종목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1%밖에 안 오르는데 하시겠지만 한미약품 오늘 장중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지금 상승폭이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미약품은요. 이때 8월 초죠. 아주 8월 첫날인가요? 예, 이때 어닝 쇼크가 나면서 9% 넘게 급락했었고요. 대량 거래가 터졌었는데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은 다행히도 없었죠. 약간 버티다가요. 오늘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던 이유. 그러면서 사실상 어닝 쇼크 나기 이전 주가를 회복하려는 흐름은 바로 계량 신약이라고 하는 에소메졸. 이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이거든요. 그런데 예소메졸이 미국 FDA 시판 허가를 받았다. 시판 허가에 대한 기대감 아닙니다. 시판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에 오늘 이렇게 상승했다가 뉴스가 나왔으니까 약간 차익 실현하는 움직임도 있으면서 상승폭이 줄어져 있는데 전문가들은요. 이 정도 한 16만 원대 지금 약간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충분히 사서 이전 고점대까지 박스권으로 본다면은 한 18만 원대까지 홀딩해도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약주 더 보시겠는데요. 어제 일부 제약주 바이오주들이 약간 꿈틀 아니 그 이상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흐름은 어떨지요? 자, 셀트리온이 오늘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듯하고요. 오스테민 플란트, 휴비츠, 시젠, 바이로메드 어제 10%까지 급등했던 종목들이 이 종목들인데요. 오늘 그러면 추가 상승하는 시젠과 바이로메드 좋아 보이고요. 약간 눌립니다만 1%대 정도밖에 조정받지 않습니다. 시젠이 어제 그렇게 올랐다고 잠깐 차트만 좀 열어볼게요. 자, 시젠이 어제 그렇게 오르고 오늘 또 이렇게 뽑아내는 모습 밑에서 쭉쭉쭉 이런 바이오 제약주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바이오주 봅시다, 제약주 봅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엔 실적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 그룹이 어제 실적을 발표했어요. 장 마감 이후에. 아모레 G.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아모레 G의 성적이 이제 계열사 다 합쳤을 때 가장 좋았습니다. 3.6% 정도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아모레 퍼시픽은 이제 요 자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뭐 많은 자회사들이 있지만 아모레 퍼시픽 실적은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아모레 G보다 덜 오르는 이유가 되겠고요. 베이직하우스는 많이 올랐다가 상승폭이 약간 줄었습니다. 베이직하우스는 역시 중국주라고 분류되는 만큼 중국 법인에서 얼마나 실적이 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중국 법인에 대한 아주 좋은 성적표가 공개가 됐죠. 오늘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약간 판 세력들 때문에 상승폭이 좀 줄어있는 모습입니다. 락은락도 실적이 공시가 됐고요. 문제 하이트진로가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이트진로 잠깐 차트 좀 보시겠습니다. 소주와 맥주에 대한 시장 점유율도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요. 자, 일단 슬쩍 봐도 지금 28,000원대 여기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머뭇하다가 슥 하락으로 돌죠. 그러면서 오늘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수급도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 외국인이 그래도 좀 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관이 계속 팔고 있었는데 이제 기관은 덜 판다 할지라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같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럼 하이트진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들한테 제가 여쭤봤었죠. 하이트진로는 좀 올라오면 파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7,000원 정도부터 분할 매도 준비하시고요. 28,000원까지 오면 땡큐하다 생각하시고 비중 많이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실적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좋은 이유 IT 부품주가 조금 움직여주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플렉스컴이요. 실적 발표 이후에 두 자릿수 급등합니다. 반면에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 슈프리마는 많이 빠지고 있는데 실적에 따라 IT 부품주 두 가지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문인식 기능을 하는 슈프리마 그리고 플렉스컴은 아주 대표적인 FPCB 업체죠. 때문에 FPCB 업체인 BH가 같이 좀 급등하고 있고요. 미라이콤이 올라오는 이유는 아마 내일 LG G2 폰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캠트로닉스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참고로 디스플레이텍은 지금 약간 횡보하고 있고요. 인터플렉스도 2%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슈프림하고 플렉스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차트만 좀 띄워보겠습니다. 자, 플렉스컴이 오늘 사실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큰 폭의 상승을 지금 이루어내고 있죠. 자, 플렉스컴 사상 최대 실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 IT 종목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실적이 이렇게 터지니까 바로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할 수도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14% 정도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슈프리마는 좀 조정을 받았어요. 사실 한 2달 정도 기었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힘을 모으게 되면 한번 박스권을 뚫는 흐름이 나오는데 오늘 다시 확실하게 박스권으로 회귀하는 긴 장대 음봉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약간 거래도 실리는 것 같죠? 근데 이 이슈가 더 중요합니다. 왜 음봉이 이렇게 나오고 거래가 터졌느냐? 어닝 쇼크 때문이죠. 지금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낙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 일단 더 중요한 것은 슈프리마의 오늘 밑꼬리가 전혀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빠져도 안 산다는 얘기죠. 네, 이번에는요, 엔터 및 게임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YG엔터가 아침부터 좀 급등을 했었었는데, YG엔터테인먼트는 새로운 어떤 신규 그룹, 신인 그룹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남자 그룹은 빅뱅 이후에 7년 만이고요. 21 이후에 약 한 4년 만에 걸그룹도 지금 데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YG엔터테인먼트도 상승폭이 줄었지만 한 4% 정도 상승이고요. 코스온이라는 그룹은 YG엔터로부터 투자받았다고 합니다. 한 50억 정도 CB라는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점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이맥스가 오늘 위메이드하고 이제 위메이드 자회사가 조이맥스잖아요. 조이맥스의 이 게임 윈드러너가요. 페이스북에서 이제 최근에 모바일
게임 관련된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초기 이제 게임 버전으로 9개 정도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이 조이맥스의 윈드러너가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달을 품은 늑대인가? 예, 이름도 좀 특이합니다. 요거 이제 신작 곧 출시된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조이맥스와 같이 일단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자, 4만 원대 들어갔죠? CJ ENM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아마 기관이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CJ ENM 최근에 뭐 할배가 끌고 설국열차가 민다 그러던가요? 반대인가? 아무튼 그런데 자, CJ ENM도 어제 기관에 집중적인 매수가 있었습니다. CJ ENM이죠. 자, 요거는 CJ CGV가 되겠고요. CJ ENM 요게 이제 한 칸 차이가 나가지고 그쵸? 이제 4만 원을 이렇게 뚫어내는 흐름. 그러니까 최근에 한번 눌림목이 있었지만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요. 역시 수급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CJ ENM의 경우에는 전일 이게 이제 전일 수급인데 기관이 폭발적으로 들어왔었죠. 누가 특별히 투신권 그리고 연기금이 어제 투신권과 합쳐서 CJ ENM을 담았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하면서 다시 4만 원대 들어왔네요. 네, 우유 관련주가 한때 반짝했었습니다. 왜? 우유값 인상된다고 해서요. 빙그레, 롯데푸드 다 올라섰죠. 아이스크림도 우유로 만드니까요.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부에서요. 우유값 인상? 글쎄, 그 인상을 어떤 이유로 하는 거지? 인상폭이 적정한가? 예, 이제 뭐 감사에 들어간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약간 내리고 있긴 한데 매일유업 잠깐 차트 열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이슈가 더 있었죠? 예, 이런 특별히 분유 관련해서는요. 중국에서 뉴질랜드산 분유를 수입했더니 거기에서 뭐 신경 마비시키는 그런 어떤 안 좋은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리콜이 들어갔었습니다. 뉴질랜드산 분유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반사익을 얻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유값 관련해서 약간 빠진다라고 한다면 매일유업은 우유값 관련해서 악재가 생겼다라고는 하지만 이건 조금 더 지켜볼 문제가 되겠고요. 뉴질랜드산 분유 파동 때문에 약간 구조적으로 좋은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매일유업은 아직 반쪽짜리 그런 호재성 뉴스가 살아있다라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일유업 한 39,000원대 한 요 정도 지금 현재가보다 약간 낮은 가격 정도에 매수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중국에서 신체 접촉으로 또 AI가 감염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오늘 또 관련된 백신주가 좀 움직이는데 파루가 가장 세고요.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은 없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인포뱅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뱅크가요, 오늘 거의 상한가에 근접을 했습니다. 이 인포뱅크라는 회사는요, 기업형 문자 메시지 하는 기업입니다. 뭐, 문자 메시지면 문자 메시지지, 기업형 문자 메시지는 뭐야 하실 분들 계실 텐데, 라디오 같은 거 들으면서 뭐, 어디 저희 문자 보내주세요. 뭐, 긴 건 100원, 뭐, 짧은 건 50원. 그거 하는 사업이 인포뱅크입니다. 인포뱅크가 3분기부터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하고, 무엇보다 3분기에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데요. 자, 인포뱅크 지금 상한가에 안착했죠? 잠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뱅크. 최근에 이제 큰 흐름 없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갭 상승을 한 6%, 4%대에서 했었었고요. 그대로 말아 올려서 상한가에 지금 안착을 했습니다. 네, 오늘 금호엔티도 거의 뭐 상한가 치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한 나흘째 상한가? 네, 설마요. 지금 상한가는 약간 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한가 이렇게 물음표를 달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금호엔티 대단합니다. 이 공모가가 3천 얼마였는데 벌써 300% 이상 3배 뛰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시장 팁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지수 자체가 굉장히 버거워했었던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가 21선에서 약간 주춤거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주춤거리고 있죠. 코스피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코스피가요, 여기에서 결국 맞고 지금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다우만 21선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코스피도 오늘 21선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뭐가 변했죠? 여기까지 올라올 때 1등 공신을 했었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뀌고 있고요. 오늘 선물도 다시 매도로 지금 돌아서는 양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나마 연기금이 좀 있긴 한데 연기금은 언제 산다? 1900 아래에서만 화끈하게 들어온다. 어제 이미 화끈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만기 앞두고 절대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멘텀은 딱히 없고 연준에선 자꾸 뭐 QE 축소 관련된 얘기만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900 언저리에서 조금 다시 회복 시도도 은근히 기대했었습니다. 왜? 연기금도 있고 기관도 있으니까. 근데 오늘 기관이 뭘 다 사릅니까? 하면 잠깐 보시겠는데요. 기관을 집중적으로 파는 걸 잠깐 보면요. 지금 조금 전에 참고로 연기금까지도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제일 많이 파는 섹터 운수 장비죠. 뭘 판다는 얘기입니까? 자동차. 어떤 전문가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동차주가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관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언제 팔까 했는데 임단협 얘기 결렬 소식 나오니까 잘 됐다.
팔아야지 하면서 기관 지금 엄청나게 한꺼번에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것만 빠졌으면 아마 시장이 버텼을 텐데요. 자동차, 삼성전자 외에도 요즘 부진한 섹터가 한 가지 더 눈에 띕니다. 카프로 4% 빠지는 거 보십시오. 한화케미칼 역시 오늘 화학주가 같이 좀 부진합니다. 최근에 소재 산업재가 그래도 버티면서 전차 부진 혹은 특별히 IT 부진의 시장이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전차 삐걱에 플러스 하나 추가요. 화학주까지 부진하다 보니까 결국 1880선대로 내려오고요. 오늘 화학 쪽을 파는 주체 역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관이 자동차, 화학 다 던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기까지는 개별주 위주로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T 계열에서는 특별히 LG그룹주 주목하시고요. 연기금이 중장기 자금인데 어제 급하게 LG그룹주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스마트폰 부품주, 낙폭과대 그런 종목들 잘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플렉스컴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합니다. 전문가들은 당연하다고 해요. 왜? 삼성전자 수익성 둔화 때문에 3, 4분기가 걱정이라는 거지 2분기는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이미 다 했던 스마트폰 부품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낙폭과대 상태에서 2분기 실적 사상 최대 이것도 예상대로라는 거죠.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라 이겁니다. 스마트폰 부품주 단기 트레이딩은 시장과 상관없이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 내일 상당히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데 내일 모레 것까지는 제가 준비를 안 했고요. 당장 내일 중요한 일정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문제의 날이죠. 자, 8월달 옵션 만기가 예정이 돼 있고요. 오전장에서 한은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을 예정이고 일본도 어제 이미 시작된 BOJ 통화정책회의가 내일 결론이 이틀간의 회의 이후 나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장중에 중국의 7월달 수출입 지표가 나올 텐데 이 지표 보기 이전에 중국장에 지표가 없는 와중에 꾸준하게 상승을 했음을 감안해 볼 때 이 지표가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지 아니면 하락의 빌미가 될지 내일은 우리 변수, 또 옆나라 일본 변수, 또 중국 변수, 내일은 특별히 아시아 내에서 변수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많은 날일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 하루 전이지만 종목에 대한 집중도 높여보시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